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박완수 도정이 지난 1일 출범한 가운데 당선인 인수팀이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구조조정의 하나로 경남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 축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민선 7기 때 어렵사리 출범한 데다 조례에 명시된 기능을 흔드는 처사라며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배경과 함께 도정에 요구하는 바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경남 여성가족재단 이사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제12대 경남도의회 한상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의원님 비례대표로 도의회 입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축하할 일이긴 한데 이번에 도의회 성비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교차 지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를 두고 기대하는 의견보다는 우려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 인지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제12대 경상남도 도의회 총 64석의 의석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은 단 3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율상 5%에 불과하고요. 더 안타까운 건 심지어 지역구 여성 의석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는 광주광역시의 40%,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 33%,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27%에 해당하고요. 네. 특히 저희 여성 광역의원들 평균이 19.8에 해당하는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성비입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을 수도 있겠네요. 네. 꼴찌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지난 11대 도의회와 비교를 해본다면 11대 의석 같은 경우 총 60석 중에서 그래도 여성 의석이 8석은 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64석 중에서 국민의힘의 의석이 60석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한 석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여성분들에게, 여성 의원에게 한 석도 공천을 주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하고, 네. 이런 게 시대를 역행하는 결과이고 압도적인 성비 속에서 과연 경남의 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이고 네. 또 어떻게 들을 것인지 여성 초선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도의회 구성을 보니까 실제로 경남 여성의 목소리 창구가 굉장히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도의 기관인 경남 여성가족재단의 기능 축소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은 걱정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경남 여성가족재단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좀 설명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 교육,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도립기관입니다. 여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또 성평등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네. 2020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미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4개에 모두 다 여성 관련 연구기관이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뒤늦게 출발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이 연구 기능인데 네. 이 기능을 축소시키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기관의 존폐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남에만 있는 재단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뭐 2곳만 빼고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기관이라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완수 도지사가 기능 축소를 구상한 배경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박완수 지사께서 당선인 신분일 때 출자 및 준영 기간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이때 경남 여성 개발센터하고 경남 여성가족재단 기능의 일부가 중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취임식에서도 박 지사께서 거론하신 점이 출연 기간을 성과 위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그다음에 여성 권리나 아동에 대한 권리보다는 경제 논리로만 이것을 재단하시는 건 아닌가, 철저하게. 이는 멀리 보지 않고 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는 기업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기능이 중복이 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경남 여성가족재단 업무와 또 경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 어떤 점이 닮았고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여성가족재단의 업무와 경남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설령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 기관을 통합시키거나 어느 한 기관을 폐지하는 네.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장기와 단기, 거시와 미시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남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쇼핑몰 관리사, 병원 코디네이터, 방과 후 돌봄 지도사 양성과정 네. 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가족재단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정책 개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통계 구축이라든지 성평등 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 저출생 고령화 관련 연구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성평등 콘텐츠 개발 그리고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양성 등으로 네.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방향이나 결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중복되는 점을 굳이 찾자고 한다면 여성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주로 일자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고 여성가족재단은 어떤 정책의 바탕이 되는 연구를 기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성과적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이게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면 뭐 도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지금 성과 어떻습니까? 네, 여성가족재단은 설립된 지 이제 겨우 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생기관에게 가혹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했던 대표적인 성과, 경남 청년 여성의 인구 유출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경남은 현재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대에서 누가 유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네.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지난 20년간 경남의 총 인구는 6.8% 증가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인구는 32.2%나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청년 남성 인구가 27.7% 감소한 데 비해서 청년 여성 인구는 37%나 감소를 했습니다. 10%더 많이 감소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퍼센티지 차이로 보자면 남성 감소폭에 비해서 여성의 감소폭이 34%나 큽니다. 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청년 여성의 유출을 막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성인지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사실 구체적인 인구 정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 성과가 성인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경남 청년 여성 인구 유출에 관한 연구를 재단에서 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재단이 없었다면 전체적인 청년 인구 감소 퍼센트만 경남도에서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여성 인구가 얼마나 더 많이 유출됐는지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혀 파악이 되지는 않겠죠. 누군가가 이 연구를 하면서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해서 살펴보았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특별히 그렇게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네.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성별 분리로 네. 나누어서 살펴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경남 여성가족재단이 없었다면 여성 인구 유출을 막을 정책을
만들 필요성조차 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 도지사의 재단에 대한 판단을 정치적인 시선으로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보수정당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이고 어찌 보면 보수라고 하면 남성주의적 시각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재단 축소도 이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는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여성가족재단의 존폐라든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정치나 진영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에 따라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대한 논쟁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었고 평등하게 인정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이 지속적으로 젠더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은 네.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고 인지하고 차별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등이 훼손되고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이 왜 진영의 논리로 이해되고 또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상현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여성 관련 기관의 축소라든지 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앞서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절대 해석되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박완수 지사와 인수위에서 그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인지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고요. 네. 여성과 아동의 문제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도 사실은 듭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박완수 도지사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성계하고 만났을 때 여성계에서 여성 정책 중에 하나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예산 증액을 요청했을 때 들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선거 이후에 여성계하고 인수위가 만났을 때 인수위 측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성계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실 준비가 되셨는지도 우려스럽고 말씀대로 인구 감소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하셨는지 네. 그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네. 자, 현 정부 출범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성의 목소리를 꼭 여성 관련 기관으로 들어야 하느냐, 또 예산이나 조직 일원화를 위해서 통합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선에서 봤을 때 여성가족재단의 기능 유지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5,161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남녀 비율로 본다 해도 여성이 조금 더 많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수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30년 동안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여성 기초의원, 광역의원이란 말을 들은 지가 솔직히 최근입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이란 말은 있지만 솔직히 남성 의원이란 말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정치 분야만 놓고 봐도 이런데 다른 분야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제가 알기로 32.5%로 OECD 가입 국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성평등 가치 확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실현,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등이 이제까지 여성가족부와 여성재단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근데 워킹파파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흔치는 않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워킹파파가 참 익숙하진 않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곳이 여성가족부였는데 이제 과연 이 정부가 어느 부처가 그런 일을 할지도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네.
솔직히 여성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또 특권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같은 삶을 살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성으로서 가진 경험들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가족 기능의 회복이라든지 아동의 건장한 성장을 위한다는 거지. 더 나아가서는 인구 소멸을 막는 걸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것이 여성가족부와 여성재단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뉴스와 과장된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현실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부터 경남여성가족재단은 2단계 과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고 그 과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함께 알아보면 재단 존속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들 남았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여성가족재단이 인력을 충원하고 좀 더 기초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정책 개발을 위한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올해는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네. 연구가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에 우리 경남의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지금 2020년 지역 성평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남은 여성의 인권, 복지,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 관련 연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다른 시도가 오히려 성평등 연구기관을 분리하고 또 더 그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는 것에 비해서 완전히 역행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랑 가까운 그렇지만 인구라든지 면적이 훨씬 적은 부산시에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인원이 36명에 연간 예산만 7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여성가족재단은요, 인원 21명이고 1년 예산은 20억 안팎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성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성평등을 위한 정책에 따라서 당연히 남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평등 그리고 가족 정책 추진은 우리 경남의 인구 그리고 성장 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평등 그리고 가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경남에 몇 안 계시는 도의원으로서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의회 활동에 앞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경남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그나마 경남여성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최하위에서 하위로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여성재단이 적어도 여성재단 중에 평균에 해당할 만큼 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여성재단이 하는 일이 연구 단계에서 머물렀다면 그 연구 결과로 18개 시군의 허브가 되도록 그 프라자 기능이 들어가야 하며 네. 다양한 여성 네트워크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양육 미혼 가정 그리고 이주 여성을 위한 지원 방안,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노력 등 경남여성재단 앞에 산재되어 있는 경남 여성을 위한 또 아동을 위한 많은 문제들이 의회가 같이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 문제는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취임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취임 후 다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성계뿐 아니라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